대전에 이제 2024년 전망을 보시면 대전이 비싼지 싼지는 봐야 됩니다. 자, 대전으로 와서 대전 24년 전망. 자, 일단 가격 흐름부터 봅시다. 대전의 24년 가격 흐름을 보시면, 자, 서울보다는 오히려 또 분위기가 조금 상승장이 좀 지속됐었습니다. 24년 1월까지도 오히려 상승집이었다가 24년 2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증감률도 전세 증감률은 플러스입니다. 자, 이게 대전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리고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봅시다.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대전은 고평가입니다. 자, 고평가 평균 6.3이고 현재 7.2.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보면 평균 70.7인데 현재 전세가율은 67.3%로 전세가율을 또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전을 이래 보면, 자, 대전 여기 있죠. 대전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5% 정도 고평가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은 14%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대전은 현재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량을 봅시다. 물량에서 대전의 입주 물량, 대전의 수요 입주를 보시면 대전이 물량이 좀 있습니다. 자, 대전은 24년 물량이 많아요. 23년은 물량이 좀 작았는데 24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요. 24, 25가 물량이 둘 다 많아요.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매물량 봅시다. 매물량을 보면 대전 또 매물량도 이제 23년 쭉 이것도 사실 딱 봐도 그냥 많이 쌓여 있다. 이 매물량이 15,000건이 쌓여 있습니다. 15,000건이. 대전의 이제 적정 수요는 7,000인데 입주량이 대전의 24년 입주량은 7,000 대비 11,000건. 그래서 입주량도 좀 많은 편인데 매물량도 많이 쌓여 있다. 입주 물량이 여기 24년에 11,000, 거의 12,000이죠. 12,000이고 여기 매물량은 15,000건. 그래서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전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수요를 볼 때는 신축 아파트 수요인 미분양 현황을 봅시다. 미분양 현황을 보니까, 자, 미분양은 많았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끝에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늘고 있는 추세다. 그 다음에 매물량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거래량 봅시다. 거래량. 자, 대전의 거래량이 수도권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70%까지 올라왔으니까 수도권은 아까 60%대였거든요. 수도권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평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3월달 거래량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3월달 거래량도 좀 받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까지는 거래량이 안 받쳐주네요. 2월까지는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1월달 거래량 안 받쳐주고. 자, 거래량 잡고 이제 심리를 봅시다. 심리. 매수 우위 지수 해서 부동산 심리를 보면 마찬가지로 팔고자 하는 심리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자, 60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6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80 넘어가면 되게 안 좋거든요. 자, 어쨌든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매수 심리가 의외로 붙고 있었습니다. 붙고 있다가 다시 빠졌어요. 네, 다시 빠졌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 고평가 상태고 물량도 많다. 근데 수요가 그나마 붙고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지금은 이 수요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전망은 좀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요때 비싼데도 왜 요때 빨간불이 들어왔을까? 요때 빨간불이 왜 들어왔을까? 이거는 약간 대전에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로는 뭐가 있냐?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세종시를 보시죠. 세종시 전망을 보시면, 자, 세종시는 어떻는지 봅시다. 자, 세종으로 가서, 자, 세종은 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보세요. 23년 12월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요때 21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먼저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종도 이제 한 1년 정도, 보자. 한 23년 5월, 6월, 7월 한 반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가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도 대전을 좀 어떻게 보면 이끌어줄 혹은 옆에서 받쳐줄 이 세종시가 지금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다. 그 다음에 전세조차도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보면 세종시가 전세가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여기는 세종시는 10년을 봐야 됩니다. 신도시라서 과거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보는데 세종시도 여전히 조금 고평가다. 그리고 세종시는 또 무엇이랑 보면 좋냐면요. 울산대장, 대전대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왜 울산이냐? 자, 순위 분석에 와서 9평을 찍어요. 9평. 31평에서 35평. 그 다음에 자, 세종의 9평을 과거장에 2020년부터 2021년 한 12월까지 하면 최고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세종시의 9평 대장이 얼마였냐면 12억이었습니다. 자, 대전은 얼마일까? 대전은 9평 대장이 13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요 도룡 폴의 미소지음보다 세종대장이 조금 쌌고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보다는 조금 비쌌다. 세종대장이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장이 자 다시 보면 12억이었고 새뜸마을 10단지가 최고가가 12억 갔었다. 이 당시에 울산이랑 비교하면 울산대장이 12억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제 대전보다 대장보다 조금 아래고 울산대장과 조금 동급이다. 그래서 23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23년 이후로는 지금 어떻냐면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9억 7천이고요. 세종은 얼마냐? 11억 4천. 이제 좀 위로 치고 갔죠. 그래서 세종의 대장, 그 다음에 대전의 대장 봅시다. 대전의 대장 12억. 그래서 세종 대전은 울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구나. 대장 아파트는 조금 높은 편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저는 이제 급락까지는 안 하겠지만 또 급등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냐. 왜냐하면 대장이 먼저 치고 올라갔고 중간 애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억눌려 있고 대전에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세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래 봤을 때는 이제 급락은 좀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급등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